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지난 한 해 동안의 한국교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조사됐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요. 네이버 뉴스하고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을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올린 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목사 이 세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키워드와 관련된 글들이 들어간 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총 23만 2,136건의 기사 및 댓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이 된 건데 이 중에서도 대중은 어떤 사안 위주로 관심을 보였나요? 그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이슈가 바로 성범죄 이슈였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이게 선정성이 있는 문제라서 주목도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건들이 하나의 목회자 성범죄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그라들 때 되면 다음 사건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기독교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수를 보면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주목도도 높아 보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글들은 2019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언급된 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6월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면서 1,496건까지 이제 그 글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주목을 좀 받게 되는데요. 전광훈 목사에 관련된 발언들의 문제점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한기총 대표 회장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렇다면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글들의 또 특징을 보면 이 동성애 비판이 동성애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념 논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성애 비판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교회 세습 문제를 빚은 명성교회인데요. 명성교회 문제도 5가지 이슈 안에 들었다고요? 네. 그 전에는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돼서 옹호하는 글들도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는 부정 의견이 많이 치솟았었고요. 긍정과 부정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회 결정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 총회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 총회 결정을 단지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들 쭉 살펴봤는데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시사하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여러 이슈 가운데에서 목회자 성범죄 이슈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제일 높은 이슈였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성범죄의 문제는 그루밍 성폭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숙한 관계와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런 점에서 성윤리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전광훈 현상은 그 자체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광훈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과연 교회와 목회자가 정치 혹은 사회 참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발언의 수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의를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비기독교인이 보기에는 그 활동이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활동으로 보여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쪽으로 작용이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정적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리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인지 하는 데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문제가 되는 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이동이 많이 가로막히는 사회입니다. 특히 이것을 공고화시키는 수단이 세습인데요. 네. 그래서 명성교회라는 사건을 통해서 비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계급 구조가 고착화된 사회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가 공적 기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